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죠? 애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하셨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큰 아이는 대학을 나와 직장 찾느라고 열심이고요. 작은 아이는 이제 1년 후면 대학을 졸업하네요. 참 어렸을 때는 언제 크나 했는데 세월이 참 빠르죠. 별 탈 없이 이제 커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도 애들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다고 설날 때 애들이 세배해서 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이거는 대학 등록금에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고, 또 아이들 아플까봐 보험도 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 저축한 돈은 또 제가 꺼내 쓰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일어나는 지출이지만 우리가 그 지출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지출했다고 생각한 돈이 어느 날 양복 안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된 5만 원짜리처럼 기쁨을 주며 돌아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애들을 이제 우리 사랑으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태아보험을 뭐 이렇게 설계를 해서 들어요. 그래서 뭐 비싸게 들을 수도 있고 적절하게 해서 좀 저렴하게 들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태아보험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설계사님들이 어린이 보험을 또 이렇게 뭐 가입을 권하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너무 예쁘고 소중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 내고 계시는데, 이 보험료로 얼마쯤 내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가 그냥 지출로 끝날 거냐, 나중에 이 대학 등록금에 좀 보탬이 되도록 되어 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애들 어학연수 간다고 그럴 때 사실 대학 등록금은 이래저래 만드는데 이런 비용들을 사실은 갑자기 생겨나는 일들은 그때 낼 때 조금 부담스럽고 어디 목돈이 저축을 하나 깨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더라고요. 그 저축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열심히 목표를 세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쓸 일이 생기죠. 차도 바꿔야 될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돈을 쓰고요. 또 돈을 이렇게 얼추 모으다 보면 이제 애들이 커서 뭐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집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또 모아놓은 돈을 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이 또 대학을 가서 등록금 내야 되고, 또 연수 간다 그러면 어학 연수비도 또 줘야죠. 그 다음에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취직하기 전에 성형수술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 비용도 또 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이제 늙게 돼서 은퇴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뭐 꼭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어떻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요때 이렇게 조금씩 방법을 달리해서 아낄 수 있다면 요 아낀 것들을 모아서 오랜 기간 놔두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목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되면 뭐 태아보험이든 아이들을 실손보험, 애들 잘 다치고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요 태아 실손보험으로 이제 지금 얼마쯤 내시는지 한번 보세요. 애들 병원비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독 실비의 경우에는 보험료는 이렇게 돼요. 애들 때는 좀 비쌌다가 3살, 4살 되면서 이제 보험료들은 싸져요. 물론 이 안에 진단비니 뭐 기타 특약들이 들어가면 요 보험료는 좀 올라가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암진단비로 고해감이면 1,500만원을 주고요. 또 수술을 하면 1종에 10만원, 5종에 400만원, 그리고 입원비로 만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보장을 받으면 실비는 여기서 받고 또 여기서 받고, 그러니까 추가 보장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치면 여기서 또 15만원 골절을 입으면, 그리고 여기서 병원비 뭐 이렇게 합치고, 뭐 말기 신부전은 뭐 걸릴 일이 별로 없지만 뭐 잘못하면 화상은 입을 수 있죠. 중증 화상입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를 위해서 할 만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 보험료는 이렇게 되고, 요 보장에 대해서는 한 얼마쯤 내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다 내는 보험료, 여기다 내는 보험료, 여기다 내는 보험료는 다 소멸이고요. 여기다 내는 보험료가 다 나한테로 좀 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31,200원을 한번 내라고 그러네요. 보험회사에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재무적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20년 동안 이제 우리 고객님이 내셔야 될 돈이 748만 8천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20년 낸 거예요. 보험 기간까지. 자, 그러고 나서 보험회사니까 내 돈이 환급금은 어떻게 되지? 이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환급금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다 내면은 원금이네요. 그리고 요 중간에 약간의 환급액 차이가 일어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손실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자, 5년 내고 해약했더니 손해가 46만 원이고요. 10년 냈더니 48만 6천 원. 15년 냈더니 36만 9천 원이 났고, 이제 여기서는 손해가 안 나요. 원금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돈을 내가 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이걸 저축으로 냈으면요. 그러면 저축으로 내면 지금 금리 1.5%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 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90만 원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못 참아. 그러면 이 보험은 들 필요가 없는 거. 보장 측면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90만 원으로 20년 동안 그러면 아까 암진단 1,500 애들 다치고 수술하고 이런 비용들을 내가 커버해주면 이 보험과 실손보험이 합쳐져서 보장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회손실이 한 90만 원 정도 나는데 그것도 20년 동안 모았을 경우잖아요. 근데 아까 저축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엑셀 시트에 넣으면 31,200원을 20년 1.5%로 이자를 붙여가지고 저축한다 그러면 이게 한 840만원 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엑셀 시트식의 계산법이고, 살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31,200원을 20년 동안 저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돈을 모아서, 대학 등록금이나 애들 어학연수비 또 성형수술비에 좀 보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험의 역설이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요. 자, 보험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과 자녀 입장이 있어요. 아이 보험 지금 들어놓은 거는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빠들이 종신보험 들죠. 또 우리 애들이 커가는데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떠지? 이렇게 가지고요. 자, 자녀 입장에서 아빠의 종신보험은 그래요. 자녀를 위한 거 맞아요. 애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들으셨어. 왜? 나는 사실 아이 보험 필요 없어. 왜냐? 완벽한 보험이 있잖아요. 부모라는. 뭐 의료비, 교육비, 뭐 기타. 내가 청구하면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보험이에요. 근데 애 입장에서 그 완벽한 보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당신들이 나를 케어하세요 하고 이제 사실 아빠 종신보험의 의뢰자는 아이죠.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아이 보험은 뭐죠? 애 입장에서 보면 아이 보험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빠의 경제적 지출.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혹시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아빠가 돈을 내겠지만, 그럴 때 아빠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아빠가 그 돈의 지출의 위험만큼을 이제 보험회사에 이전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사실은 아빠의 보장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아이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크게 책정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좀 아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씩 줄이면 이쪽으로 들어갈 비용이 좀 생기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도 너 하나만 있어주면 나는 행복해. 세상에 세상에 가장 빛나는 사람, 하늘이 준 오직 한 사람. 밤하늘의 별이 우릴 비추고 집으로 가는 길